안녕하세요. 융달TV 융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융원장입니다. 오늘은 앞선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눈썹화 거상 수술 후에 이 수술 부위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보톡스라고 하면은 표정 근육을 마비시켜서 주름이 안 생기도록 하는 주름 보톡스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 상처에 보톡스를 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원래 보톡스라는 약물은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시켜서 근육을 마비시키는 그런 약물인데요. 일반적으로 보톡스는 과도하게 움직이는 표정 근육을 마비시켜서 주름을 완화하거나 근육이 심하게 발달돼서 미용적으로 보기 좋지 않은 경우에 이 발달된 근육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수술 후에 이 수술 상처에 보톡스를 주사한다고 하면은 왜 수술 상처에 보톡스를 맞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보톡스가 수술 흉터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 보톡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병원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아시는 환자분들도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술 후에 흉터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상처 보톡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잠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는 RSTL이라고 저긴장 라인이 존재하는데요. 이에 평행하게 난 상처는 흉터가 비교적 적게 남는 반면에 저긴장 라인에 수직으로 난 상처는 상처 아래에서 작용하는 근육의 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흉터가 더 크게 남는다 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과거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썹화 거상 수술을 디자인할 때에는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눈 앞쪽 처짐이 개선되도록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절개선이 눈썹 앞쪽으로 연장되면 될수록 저긴장 라인과 평행하지 않게 되고 절개 라인 아래에 있는 추미근이나 안룡근 등에 영향을 받게 돼요. 이러한 해부학적 요인 때문에 이 눈썹 앞쪽은 좀 더 흉터가 생길 확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위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위에 대한 봉합을 할 때에는 좀 더 특별한 방법을 써서 봉합을 해주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상처 보톡스까지 주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눈썹 앞쪽까지 거상을 해줘도 흉터 문제는 거의 없는 편이죠. 그럼 상처 보톡스는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어떤 작용 기전에 의해서 흉터를 줄이게 되는지 최신 논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논문은 2018년도 에스테틱 플라스틱 서저리에 소개된 논문인데요. 얼굴에 생긴 상처를 봉합하고 나서 수술 초기에 보툴린 톡신 A를 주사했을 때 흉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서는 보톡스를 주사한 환자 15명과 주사하지 않은 15명 간의 결과 차이를 비교했는데요. 보톡스를 맞은 환자에서 흉터의 모습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보여줬어요. 임상 사진을 보실게요. 18세 남자 환자로 이마에 이렇게 수직으로 상처가 생긴 케이스예요. 이마에서는 이 저긴장 라인이 가로 방향인데요. 환자처럼 세로 방향으로 상처가 생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흉터가 심하게 남아요. 수술 후에 5일째 보톡스를 주사했고요. 이 사진은 6개월째 모습이에요. 6개월째 모습을 보면 흉터가 많이 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붉은 기운도 많이 사라져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케이스예요. 두 번째 임상 사진은 49세 여자 환자인데 이마에 이렇게 수직으로 상처가 생긴 경우에요. 마찬가지로 흉터가 많이 생기는 방향의 그런 상처이고요. 수술 후 한 달째, 6개월째 사진이에요. 6개월째 사진을 보면 약간 꺼져 있긴 하지만 흉터가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세로 방향의 흉터임에도 불구하고 보톡스를 주사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사진이죠. 그럼 보톡스를 안 맞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다음 케이스를 보실게요. 30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마에 이렇게 수직으로 상처가 생겼어요. 앞선 케이스와는 달리 보톡스를 주사하지 않았던 경우인데요. 이쪽은 한 달째, 이쪽은 6개월째 사진이에요. 6개월째 모습을 보면 한 달째 보이는 상처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고요. 아직도 붉은 기운이 남아있고 흉터의 폭도 줄어들지 않은 모습이죠. 보톡스를 주사한 환자는 6개월째 경과가 상당히 좋았는데 보톡스를 주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흉터의 개선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톡스를 주사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33세 여자 환자로 이마에 세로 방향의 상처가 생긴 경우예요. 저긴장 라인에 수직인 방향이라서 흉터가 많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고요. 수술 후 한 달째, 6개월째 사진이에요.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죠. 이처럼 보톡스를 주사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6개월이 지나도 상처가 여전히 붉고 흉터의 크기도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처 보톡스를 맞은 환자와 그렇지 않는 환자에서 흉터 결과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소개드릴 논문은 2014년도 운드 리페어 앤 리제너레이션에 소개된 논문인데요. 갑상선 절제 수술 후에 수술 초기 보툴리눔 톡신 A를 주사했을 때 흉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이죠. 이 논문에서는 추적 관찰이 가능한 1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부위 반쪽은 보톡스를 주사했고 나머지 반쪽은 생리식염수를 주사했는데요. 이후 6개월 동안 경과 관찰을 해서 좌우의 모양을 비교해 봤더니 보톡스를 맞은 쪽이 흉터가 훨씬 좋았다라는 결과를 보고한 논문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갑상선 절제 수술 후에 환자의 우측에는 보톡스를 주사했고 좌측에는 생리식염수를 주사했는데요. 위쪽 사진은 수술 후 사진이고 아래쪽 사진은 수술 후 6개월째 사진이에요. 수술 후 6개월째 사진을 보시면 환자 우측 보톡스를 맞았던 곳은 흉터가 많이 흐려졌고 맞지 않았던 곳은 흉터가 많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환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톡스를 맞았던 곳은 흉터가 많이 흐려져 있고 맞지 않았던 곳은 흉터가 크게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보톡스를 맞은 쪽과 안 맞은 쪽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보톡스를 맞은 쪽에서 흉터의 개선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서 두 논문에서 본 것처럼 보톡스가 흉터를 줄이는 효과가 좋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흉터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상처의 치유 단계를 보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기 지혈기를 거쳐서 염증 단계, 증식 단계, 성숙 단계로 치유가 되는데요. 이 염증 단계에서 염증 물질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흉터가 많이 생기는 원인이 되죠. 염증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림으로 보면 다음 사진과 같은데요. 염증 단계에서 상처 부위에 힘을 많이 받게 되면 TGF-베타라는 염증 물질이 증가되고 섬유세포의 증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흉터가 늘어나는 원인이 돼요. 수술 초기에 보톡스를 주사하게 되면 이 염증 물질인 TGF-베타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섬유세포의 증식이 억제되기 때문에 흉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보톡스를 주사하게 되면 수술 부위에 작용하는 근육의 힘을 수개월 동안 약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상처에 염증 물질이 증가되는 것을 줄여줌과 동시에 상처가 벌어지는 힘을 약화시켜서 상처가 넓어지는 것을 예방해 주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상처 치유 단계 중 이 염증 단계는 수술 후 2일에서 5일 정도쯤에서 일어나는 단계인데요. 보톡스는 주사 후 바로 양리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며칠 경과 후에 약효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술 직후나 수술 초기에 주사해 줄수록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염증 단계가 지나고 나서 보톡스를 주사하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 후 바로 보톡스를 주사를 해주고 있어요. 최신 논문에 의하면 보톡스가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는 IGF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상처 회복을 돕는다는 연구도 있고요. 또 다른 논문에 의하면 보톡스가 이 진피 내에 있는 수지상 세포 및 CD4 포지티브 T셀의 숫자를 줄여줘서 염증을 줄인다는 연구도 있어요.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Substance P의 분비를 줄여주고 SNAP25 단백질의 분해를 촉진시켜서 흉터를 개선시킨다는 연구도 있죠. 이 밖에도 보톡스가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를 다 설명드리자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내용도 너무 어려워지니까 논문 소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희 병원에서는 눈썹화 거상 수술 후 흉터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4가지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과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는 것은 결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렇게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데요. 눈썹화 거상 수술 후 흉터 결과는 과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술 상처를 줄이는 방법 중에서 상처 보톡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설명을 들으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